네, 드디어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상속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에 대한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상속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 분양권 등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그리고 사전 증여재산, 이게 다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피상속이 남기신 재산,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은 뭐 상속일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상속 개시일 전 부당 채무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그리고 간주 상속재산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이거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그리고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책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무거운 세금이죠. 여기 지금 요거 사례를 하나 볼 건데, 그림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에 가입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상속재산에서 포함한다.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이 처음에는 요거는 피상속인이 양도자일 때는 여기 이제 전체가 양도대금이죠. 근데 요거만 상속재산이다. 왜냐하면 이 계약금 중도금 이미 양도자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이미 내 상속재산으로 현금으로 있겠죠. 뭐 예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이것만 상속재산이고, 양수자일 때 내가 살 때는 이게 전체 양수대금이면은 이만큼만 돈 줬을 거 아닙니까? 이만큼. 그럼 이게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제 반대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속재산이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납세 의무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는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동순입니다.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는 거죠. 직계 존속은. 그 다음에 만약에 직계 비속, 존비속 다 없다 그러면은 배우자. 그 다음에 1, 2, 3순위 다 없다 그럼 형제자매. 1, 2, 3, 4순위 다 없다 그럼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한다. 그리고 실종됐을 때는 실종 선고일. 다음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이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이 아까 얘기한 총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포함하고 거기서 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을 빼고 상속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증여세 할 때 이미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단지 이제 기간 차이가, 증여세는 전 6, 후 3, 전 6개월, 후 3개월인데, 상속세는 전 6, 후 6. 그래서 평가 기준일, 사망일에서 전 6개월, 후 6개월. 이렇게 판단을 해서 1순위는 해당 거래가액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 그 다음에 2순위는 6개월부터 상속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유사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3순위는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거를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상속 개시일 이때 사망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 전 6개월, 후 6개월 이때가 이제 평가 기간인 거고,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전 2년, 그리고 결정 기한, 이때는 평가 기간 이외의 기간이라고, 이때도 상증세법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전체적 왁구를 다 보시면은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전체적인 상속세의 흐름입니다. 상속세 흐름. 여기서 이제 시가 개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상속재산, 증여재산 평가하기 서비스, 이거 제가 증여세 설명할 때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요것도 아마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일 때 이때 사망하셨어요. 이때 A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시가 계산. 만약에 이 평가 기간 전육 후육 이 기간 내 없어요. 시가가. 그럴 때는 두 번째 2순위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전육부터 그 신고일까지죠. 신고일까지. 그때 만약에 이게 있어요. 9억 원이 있으니까 요게 시가가 된다. 근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저당권 금액이랑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좀 큰 금액으로 해서 최종 시가는 9억 원이 되고, 그리고 만약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시가 적용할 때는 이 둘 중 가까운 날, 그래서 평가기간 외 기간에 있는 아파트 감정가액과 아파트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경우는 둘 중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여기 평가 기준일과 가까운 날이에요. 이때 이게 11억이니까 또 이제 맥스로 해가지고 11억이 이 아파트의 상속재 시가가 된다. 다음으로 사전 증여재산. 요게 뭐 이렇게 여기는 지금 간단한 뭐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지만 이게 제일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돌아가시기 전 10년, 보통 이제 상속인들이 다 이제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는 보통 상속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이제 미리 신고 안 하고 증여한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이렇게 있는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액으로 하고 만약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한다. 상속 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공제 이게 큽니다. 그래서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인적공제로는 뭐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까지 공제해주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가족 중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에서는 1인당 1천만 원에 19세까지 될 때까지 연수로 곱한 금액,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 원의 기대 여명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지금 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동거가족이란 여기서 보면은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요거는 제가 따로 요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1천만 원 곱하기 19세까지 자녀 연수, 이 계산 사례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미성년자는 상속인, 배우자 제외,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의 하나입니다. 배우자 안 됩니다. 배우자.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 이것도 역시 배우자 제외예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의 하남. 연로자의 5천만 원. 장애인. 장애인도 1인당 1천만 원의 기대 여명 연수. 여긴 배우자 포함이에요. 이건 배우자 안 되지만 이거는 배우자 포함. 동거가족 중 장애인.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표로 돼 있는데 자녀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 오케이.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 장애인 공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 증명서를 신고 시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겠지만 동거가족이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죽은 사람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 및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대 여명 연수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다. 요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 네. 자, 그 밖에 인적공제 계산. 자,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만약에 40세인데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배우자 공제는 차치하고 1천만 원의 기대 여명연수가 47.3년이에요. 그러면 4.73억. 그 다음에 자녀 A는 1세예요. 그래서 5천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1천만 원 곱하기 19세에서 1세를 뺀 18년. 그래서 2.3억 원. 자녀 B는 7세예요. 5천만 원 기본 들어가고 1천만 원 곱하기 12, 19세에서 7세 뺀 거. 그래서 1.7억 원. 해서 요거를 다 더하니까 8.73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 해서 총 10.73억 원이랑 일괄공제 5억 원쯤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우자 공제 좀 추가로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거는 혜택이 큰 만큼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요건 맞추기가. 자, 요거 이제 요건에 대해서는 요건이랑 그리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그림으로 정리하시죠.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액은 한도 6억으로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가액을 뺀 금액. 근데 이게 어떤 요건이냐? 일단 기간 요건, 그리고 1주택 요건, 그리고 상속인 요건. 이렇게 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직계 비속, 대습 상속의 경우 직계 비속 배우자 포함,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했는가? 이거 오케이. 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계속해서 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에 해당하는가? 이거 오케이.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 보유하는 건 괜찮습니다.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가? 그러니까 동거한 상속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거한 상속인이. 상당히 조건 까다롭죠? 자, 다음은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정령 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 범위. 요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주택자 아니면은 피상속인과 1세대 1주택 공유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때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종전에 동거주택이 있었고 다른 주택을 이렇게 취득했어요. 그리고 2년 이내 보통 1세대 2주택은 원래는 소득세법 3년인데 여기 2년입니다. 2년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하고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하고 5년 이내 이 배우자가 소유했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피상속인이 문화재 주택 소유한 경우, 네 번째, 피상속인이 인농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상속 개시일 전에 1세대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이거 상속 개시일은 언제 일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외의자가 이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도 상속 개시일 전에 이번엔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5년 이내 피상속인 배우자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이때는 봐주겠다는 마지막 이건 최근에 들어온 건데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 상속으로 인해 공동소유주택 상속받은 경우 자 이때는 소수 지분권자만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이게 무주택이거나 아니면은 1세대 1주택 보는 경우는 이 케이스만 해당이 딱 되게끔 상정령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진짜 자세히 전문가랑 상담하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 1세대 1주택을 보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고요.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택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요 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 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역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는 주택 전체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에 인적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이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이거는 정말 되게 어렵죠. 되게. 이거는 제가 세무서 시험 준비할 때도 이거 계산하는 건 정말 극악의 난이도였는데 그래서 요거는 꼭 전문가랑 체크해서 상속세 과세계에서 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니까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거는 뺀다 이거예요. 혜택을 덜 주겠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도 빼고 그 다음에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 표준도 빼고 이번에 상속받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상속세 과세액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사전 증여한 증여세 과세 표준은. 그래서 요거 한도를 꼭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적용세율과 납부할 세액 계산. 그래서 이것도 뭐 증여세랑 비슷해요. 일반 적용 경우에는 할증 과세하면 30%인데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적용하겠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 대습 상속은 할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세율은 증여세랑 똑같고, 자진 납부할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에서 각종 공제 감면 세액을 뺀 금액.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그 보여드린 거랑 증여세랑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증여세액 공제. 이게 만약에 증여세를 냈으면은 10년 이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니까 그 앞전에 낸 증여세에 대해서는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수식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거고, 외국 재산에 대해서 과세했으면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은 또 빼줘야죠. 그래야 이중과세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는 이제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신고세액 공제에 적용한다. 납부 안 해도 신고만 했어도 3% 빼주겠다.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이거는 상속세 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 이렇게 보통 이제 세무사 보통 맡기시니까 세무사들이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이거 어떤 서류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속세 납부 편의제도,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초과하면 2회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부연납. 2천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 최대 10년에 걸쳐서 담보를 제공하는 전제 하에 연부연납할 수 있고, 특히 상속세는 물납도 있습니다. 물납. 그래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승인을 받아서 부동산, 유가증권,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물납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 요건에 해당될 때에만 우리가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세 공제 적용주. 이거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3% 신고 기한 내 신고해야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